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이른바 커뮤니티 케어 계획안을 발표했는데요.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 돌봄 문제와 노후 문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커뮤니티 케어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이상희 교수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찍 고맙습니다. 네. 커뮤니티 케어, 이게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어떤 걸 뜻하는지요? 네. 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해 계시는 것보다 어르신들이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네. 그런데 우리 현실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10명 중 3명 이상은 입원 또는 입소해 계신단 말입니다. 네. 이분들 중에 상당수는 소위 사회적 입원인데요.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 에이징 인 플레이스, 그러니까 사시던 곳에서 연세 들어가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커뮤니티 케어인데요. 이게 가능하려면 주거,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확충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가보면 말이죠.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 내용, 그리고 이제 이걸 추진하게 된 배경이 어떤 건지 함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부가 발표한 핵심 내용은 크게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어르신 맞춤형 주거 지원 인프라를 크게 확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어르신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건강 및 방문 의료를 실시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기 요양 중에서 재가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사람 중심으로 민과 관의 서비스를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제공하겠다, 이런 겁니다. 제가 방금 정책의 큰 얼개를 언급해 드렸는데요. 이게 잘만 되면 기대를 해봐도 되겠다 싶겠지만 실은 사실 이게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네. 이 커뮤니티 케어의 추진 배경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어르신들이나 서비스 수요자들의 인권의 정진입니다.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나 보건의료, 각종 서비스 같은 돌봄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주거 여건이나 방문 보건의료 같은 제도적인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왜 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하기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게 사실은 인권이나 어르신들의 행복 정진과 배치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 커뮤니티 케어가 추진되는 배경을 들자면 이 재정적인 지속 가능성입니다. 아시다시피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최근 30년 넘게 저출생이 계속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너무 빠르게 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병원 입원이나 요양원 입소와 같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게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보다 비용 효과적인 돌봄이나 보건의료 제공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노인들의 경우 돌봄이나 요양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든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중한 질병에 만약에 걸리게 되면 우리가 보통 큰 병원에 입원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치료받고 나면 노인 환자들은 많은 경우에 완전하게 회복되지가 않고 신체적으로 장애나 후유증을 남기지 않습니까? 네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큰 병원에 오래 입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가 병원에서 자꾸 나가시라고 퇴원을 종용하게 되면 이제 그때서야 또 다른 병원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반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속 머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회복기 치료를 위해서 불가피하다면 이럴 수가 있고 옳은 선택인데 사실 그게 아닌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네. 그냥 집에 가셔도 되는데 집에서 돌볼 여건이 안 되거나 또 보건의료 서비스가 가정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또는 주거 여건이 불비하기 때문에 주로 입원이나 입소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네네. 이런 경우가 아주 많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네. 사실은요, 2008년 7월부터 우리나라의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실시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의 재가 서비스가 선진국의 기준에서 보면 크게 부실합니다. 부족하고요. 네. 자, 노인 돌봄 요양 서비스가 지금도 시행이 되고 있지만 부족하다, 이런 말씀인데, 네. 자, 이게 만약 커뮤니티 케어가 제대로 활성화된다면 노인분들의 노후 어떤 식으로 달라지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형 병원에서 급성기 치료를 마치고 회복기 상태에 있거나 신체적인 장애나 후유증을 가지신 분들이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입원해 계시는 게 아니라 이제 지역 사회나 집으로 복귀하도록 되는 거죠. 네. 이걸 도와드릴 수도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 이게 이제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전국에 한 2,000개의 병원에다가 사회복지팀으로서 지역 연계센터를 설치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퇴원하는 환자들이 지역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이 돌봄 계획을 수립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지역 사회의 집에서 돌봄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안정적인 정주 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국토교통부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2022년까지 신규로 공급되는 노인 공공임대주택이 한 4만 호가 예정돼 있거든요. 네. 이것을 모두 케어 안심주택으로 확보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어르신들이 집에 계시면 낙상이 이게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주택 개조 사업을 또 대대적으로 국토부가 실시하게 됩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들이 이 집으로 찾아가는 이 방문 건강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야 이 커뮤니티 케어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의사의 왕진을 포함해서 보편적인 방문 보건의료 서비스를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게 또 정부의 계획이고요. 네. 또 집에 계시다 보면 또 병원에 갈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이럴 때 차량을 이용하는 이동 서비스를 아주 공식적으로 제공하겠다. 그리고 집에 계시다 보면 뭐 각종 그 전동 침대라든지 보조 기기가 필요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획기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필요하다면 이제 식사 배달이라든지 안부 확인 서비스 같은 이런 새로운 재가 서비스도 개발해가지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이 노인 돌봄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그런 정사진인데 이게 이제 지역 현장까지 적용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정 문제도 있을 거고요. 네. 그걸 한꺼번에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가장 큰 것이요. 지방 정부가 이 역할을 주도적으로 실시해야 되는데, 그리고 자율적으로 지방 정부가 기획하고 이걸 책임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상황까지는 가고 있지는 못합니다. 지역사회 참여가 지금 뒷받침이 되고 있지를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재정 문제인데요. 중앙정부가 내년 6월부터 2년 동안 선도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이렇게 4개 그룹별로 지역 여건에 맞도록 이 커뮤니티 케어 모델을 다양하게 개발하기로 한 건데요. 2년 동안. 그러니까 12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 80억 원이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비판이 많습니다. 선도 사업의 규모가 너무 작고 속도도 너무 느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하겠냐. 잘못하면 이게 용도사미로 끝날 수도 있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도시와 지방이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시설 같은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의 경우는 이런 커뮤니티 케어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와 지방 간에는 기본적으로 의사 인력이라든지 간호사 같은 보건의료 전문 인력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커뮤니티 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사실은 가가호호 방문을 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먼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다른 나라 경우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케어를 시행하고 있는지요? 네, 많은 분들이 커뮤니티 케어 하면 마치 이게 새롭게 시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유럽 선진국에서는 30년 전부터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있고요. 비교적 늦은 선진국이 일본인데 일본도 20년 전부터 체계를 정비했고 최근 10년 사이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앞으로 이 커뮤니티 케어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재정인데요. 장기요양과 건강보험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이 재정 부담을 포함한 재정에 대한 기획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이 부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발표된 기본 계획에도 이 또 예산, 조직, 인력, 재정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런 데에 대한 어떤 개선이나 확충 계획이 빠져 있어서 조속하게 정치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 재정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가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가 지나치게 취약한 상황에서 이 의사들이 지금 방문 보건의료 부분을 외면하고 왕진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든요. 네네. 이 부분도 큰 난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돌봄이나 복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노인 장기요양 보험이나 여타 사회복지가 이루어놓은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통합적으로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역시 찾아가는 보건의료 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공보건의료 확충, 왕진 이런 방문보건의료의 활성화를 위한 의료계 협조가 절실하고 또 이를 위한 국민의 인식 개선이라든지 재정적 부담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국민의 의사 표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찾아가는 보건의료 영역 아주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이상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